BJ 에 따른 정책은 네 페이지를 보고요. 예, 따른 정책은 오늘 벌써 2월 8일, 예, 벌써 2월 8일 다음 주면 설 연휴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네, 벌써 설 연휴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이제 오후에 강남에 가서 미팅하고 왔는데 벌써 길이 꽉 막히더라고요. 벌써부터 다들 쇼핑을 하느라 바쁜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생긴 차가 엄청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설 명절인 거를 명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설 명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인들한테 주려고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중에 제가 하는 그 회사의 그 선물 세트인데요. 제가 나중에 뭐 퀴즈나 이벤트 같은 거 해가지고 선물 좀 드려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단 하나하나 좀 새로운 방송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방송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협회 선물 있겠죠? 네, 있대요. 협회 뭐 선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네. 네, 오늘 방송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입니다. 첫 번째 코너는 아시다시피 트렌드 워칭 한 주간에 소개할 만한 뉴스들. 네. 연합회님도 저희 교육받고 전문의이 되시면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회님도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연락 주세요. 첫 번째 소식은 무엇일까요? 예.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 중에 하나가 좀 대표적인 이게 뭐냐면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홍종학 장관으로 바뀌었는데 이 홍종학 장관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홍정학 장관, 민간 주도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요. 저분 참 착한 것 같죠. 인상이 참 좋아요. 그죠? 지난 1월 31일 날 창업지원센터 마루 180이라는 곳이 있어요. 마루 180이라는 창업지원센터에서 우한형제도 아시죠? 그 우한형제도 어디죠? 그 배달의 민족 대표 미스터 맨데스가 는 벤처 캐피탈 그리고 소프트뱅크 벤처스라는 벤처 캐피탈 퓨처플레이의 유중희 대표 그뭐 이런 이분은 이제 중기부 벤처 정책 기획단 벤처 본과장인데요. 이분들 모아놓고 했는데 이 그 유중희 대표라는 분이 저기 사진 속에 왼쪽에 두 번째 약간 이제 몸이 좀 둥퉁하신 분인데요. 저분이 제가 예전에 이제 2004년도에 제가 라스베가스의 컴덱스 쇼라는 전시가 있어요. 라스베가스 컴덱스 쇼라는 전시회에 같이 갔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그때 갔을 때 저랑 같은 방을 썼습니다. 유중희 대표님. 스타트업 대표님이셨는데 그때 저랑 같이 방을 써서 예, 같이 방을 썼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중기부 정책기획사 멘토 본과장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퓨처플래너 회사의 대표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여기 모여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홍종학 장관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잠시만요. 선생님이 전화가. 근데 토크 콘서트 형태로 이제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벤처 생태계를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중심. 그러니까 사실 되게 재밌는 건데요. 아니요, 이건 아니고요. 여기 그 다른 분 연락하시면 되죠. 밤에도 연락이 겹쳐서 많이 오니까요. 그 이제 우리나라는 벤처를 정부에서 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벤처라는 게 사실은 그 뭔가 모범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거를 벤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이제 기술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바꾼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바로 그게 질문이잖아요. 민간 주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김재천 2028, 2082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셨죠? 제가 오랜만이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좀 바뀔 것이냐를 제가 딱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발표한 얘기인데요. 민간 주도를 상당한 활력 있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문제점이라는 건 뭐냐면 공공기관이 획일적으로 벤처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조건이 맞으면 벤처 확인해주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벤처 기업 선별 시스템을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이번에 그 벤처 확인을 진행하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벤처기를 받는 게 되게 조건되고 재밌는 게 그 회사의 기술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이제 기술 보증평 기보에서 이제 보증평가 기술평가 보증 대출 현재 벤처기를 제일 많이 받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회사가 기술평가 보증 그러니까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한도가 나오면 벤처 확인이 되는 그런 식의 벤처 확인을 제도를 했고 그 제도를 많이 이용해서 정말 기술력이 물론 있는 업체도 있지만 기술력이 없어도 보증 한도가 나오면 벤처 확인을 해주는 그런 게 지금까지의 그 벤처 확인 절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템이 뭔가 이제 앞으로의 그 미래 산업이나 이런 것들 벤처적인 벤처에 어울리는 아이템이 아니어도 보증 대출 보증 한도만 나오면 벤처 확인 해주는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벤처 확인의 주체를 정부가 하는 것이 이제 공공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벤처 전문가로 변경해서 벤처 확인을 민간에서 한다는 거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어쨌든 이제 가장 많은 형태의 벤처 확인 방법인 보증대출 유형 폐지 그런 형태의 벤처 확인을 이제 그런 걸 다 없애고 신기술 상당 유형으로 신설해가지고 신기술 가지고 상당할 수 있는 형태의 유형의 벤처들을 확인한 형태로 신설하겠다는 거고요. 그동안은 이제 벤처 확인이 안 되는 금지 업종이 있었어요. 뭐 사행성이나 유흥업종 같은 건데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게 뭐죠? 비트코인, 가상화폐 같은 것들이 약간 사행성이라고 분류해서 벤처 확인을 못 받는 것들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벤처 기업이 확인될 수 있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쪽 전문연들이 볼 때는 이제 기술평가 보증 형태의 그 이제 벤처 확인이나 이제 그 중진공 이제 대출 통한 벤처 확인들을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언제부터? 아마 올해 8월 이후부터는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있는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가지고 벤처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 간다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의 개선 방안이고요. 또 하나는 벤처 투자 촉진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벤처 캐피탈 진입 요건을 완화하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 되기 위해서 조건이 좀 어려웠나 봐요. 사실 이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벤처 캐피탈이 누구나 될 수 있도록 쉽게 조건을 완화해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고요. 그 최소 규제로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좀 민간 주도의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벤처 투자 촉진법을 제정하겠다는 거고요. 롯데펀드 운영 방식을 개편해서 민간 투자 견인에서 후원으로 운영 방식을 개편해가지고 시장 실패 영역에서 충분한 모험 자본을 공급한다. 뭐냐면 시장이 이게 실패했던 시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드오션 같은 곳에서도 충분히 투자받을 수 있도록 펀드 운영 방식을 개편하겠다라는 형태의 세 가지 이제 개선 방안을 가지고 이제 민간 주도의 성장하는 활력 있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가 바로 홍종학 장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거를 좀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현업에 적용이 되는지는 올해 하반기 정도 돼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에게 좀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예. 다음 뉴스는요.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서 100여 개의 사내벤처를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내벤처를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뭐냐면 중기부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내부의 사내벤처팀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사내벤처 창업 분사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이 사내벤처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을 공모할 거고요. 이제 민간 기업이 정부가 지원할 금액의 이상을 먼저 투자하고 사내벤처팀이 그런 다음에 사내벤처팀을 추천하면 정부가 1대1로 매칭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투자한 만큼 정부가 또 투자하는 형태로 해서 매칭 투자하는 방식으로 육성 재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벤처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다 만들어서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사실 제가 예전에 제가 2000년에 창업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식으로 창업을 했냐면 제 친구 중에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 SDS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 SDS가 사내벤처 공부를 했거든요. 사내벤처가 회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인터넷 컨텐츠 서비스를 갖고 아이디어 공부했는데 저는 탈락을 했어요. 근데 제가 탈락했을 때 그때 공모에 1등 했던 곳이 어디냐면 제가 탈락했던 당시에 1등 했던 곳이 네이버예요. 네이버 아시다시피 삼성 사내벤처를 시작하는 이제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네이버가 1등을 하고 저는 그때 4등가 5등가 하는 바람에 저는 탈락이 됐는데, 네. 어쨌든 매칭 투자 방식으로, 네.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사례벤처를 키워주는 형태로, 예. 하는 것들을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그쵸, 아깝죠. 그때. 근데 네이버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투자를 못 받고 저는 민간 투자를 받아가지고 창업을 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를 제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실 투자 받은 거 그런 못하고 빨리 돈을 벌어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내벤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사내벤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사내벤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이제 절차를 마무리해서 운영계획을 통해서 100개 내외의 사내벤처를 발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홍정화 장관님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환경을 많이 좀 이제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이제 각 뉴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는요, 이런 움직임이 중립에서 이제 보여지다 보니 관련된 기관들에서도 많이 좀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는 거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회사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우리 박근혜 언니가 만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정부가 도전, 실패를 장려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확대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 운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세부 운영 방안에는 혁신센터의 장점을 계승하되 정부 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없애고 일자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등에서 중점을 두어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없어지지 말고 많이 지어놨으니까 그걸 이제 활용해가지고 좀 더 이제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창업했다가 실패하면 다 망하잖아요. 실패하면 사실 이제 실패하면 인생이 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창업했다가 실패하게 되면 그게 이제 연대보증 같은 것 때문에 신용도 망가지고 그래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힘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 거여서 도전하고 실패를 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이제 정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취업보다 창업을 좀 더 많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또 이런 거죠. 지난주에는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뭔가 창업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과제들 많이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한국 콘텐츠진흥원이라고 있죠. 몰라보 예.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 콘텐츠 앤 테크에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콘텐츠 시장을 리드할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콘텐츠 바이테크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오는 6월 26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우리나라의 각종 떡볶이 레시피를 모아서 만드는 뭐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 뉴스는요. 자, 이거 제목이, 이거 제목이네요. 이거 제목을 복사했네요. 제주도의 창조 경제혁신센터, 아까는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창조혁신 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 맞춤형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2018년도 첫 입주팀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기업들이겠죠. 제주도 스타트업을 모집한다는 거고요. 신청 대상은 창업을 아직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나 혹은 창업한 지 3년이 안 된 스타트업 기업들이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서 입주가 돼서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오늘 3월 2일까지 문 들어올 때 늦었자 기회가 왔을 때 하라는 거죠. 그죠? 정부가 밀어줄 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는 이제 바닷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목을 쓴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와닿는 대목이었는데 오늘 3월 2일까지 3월 2일 3시까지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서 9개 이내에 입주팀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입주 기간은 약 6개월이네요. 4월 3일부터. 다음 뉴스는요. 가즈아. 다음 뉴스는요. 패스트 캠퍼스라고 혹시 아세요? 패스트 캠퍼스? 패스트 캠퍼스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데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뭐 마케팅, 비즈니스, 파이낸스, 크리에이티브, 외국어 등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데 여기서 2018년 패스트 캠퍼스 해커톤이라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근데 어떤 분야냐면 블록체인, 딥러닝, 비즈니스 분야의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고요. 해당 분야 이 세 가지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실무자들과 협업을 통해서 2018년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는 법한 프로젝트를 미리 경험해 본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이 있어서 한번 관심 있는 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근데 비트코인 교육이 아니고요. 블록체인이죠.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교육이죠. 네. 다음 뉴스는요.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이버가 샤오미와 여우미, 네이버, 샤오미, 여우미 세 회사가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을 협력하게 됐습니다. 네이버 저기 요즘 인공지능 스피커 많이 이용하시죠? 네이버에는 클로버라는 게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이버가 이제 클로버를 이용한 이제 IoT 기술을 가지고 중국 IoT 기업인 샤오미하고 제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음이라는 회사는 그, 그, 샤오미 제품을 국내에 팔고 있는 통판이죠. 그죠? 말씀드렸죠. 여음이는 샤오미 제품을 국내에다 파는 국내 통판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IoT 기술을 샤오미라는 샤오미의 IoT 장비에다가 적용을 해서 여음이가 팔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네이버의 인공지능 플랫폼인 클로버를 이용해서만 할 수 있었는데, 샤오미의 다양한, 샤오미의 다양한 이제 IoT 기기들과 이제 클로버의 기술이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월에 이제 제휴 업무 협약 체결을 했네요. 그죠? 네. 하여튼, 샤오미의 다양한 뭐 있잖아요. 그죠? 샤오미 밴드, 뭐, 샤오미 CCTV 같은 다양한 샤오미 제품들의 네이버 클로바 뭐 해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클로바 CCTV 틀어줘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네. 그죠? 샤오미가 대뚱뚱하네. 중국 사람들이 원래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으니까 좀 뚱뚱하지. 다음 뉴스는요. 위워크 아십니까? 위워크. 예, 한컴머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네요. 위워크가, 예, 위워크라고 하는 공유 스페이스, 사무실 공유 스페이스 있잖아요. 워킹 스페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코워킹 스페이스, 예. 글로벌 회사고, 위워크가 올 가을에 9월이네요. 그죠? 한국에서 크리에이터 어워즈는 뭔지 아시죠? 우리 왜 연말이 되면 왜 드라마 어워즈, 가수 어워즈랑 각종 수상 행사를 하잖아요. 그죠? 위워크에서 전 세계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어워즈를 개최합니다. 크리에이터가 뭔지 아시죠? 상주는 거 맞습니다.
이걸 하는 얘기는 전 세계의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모인다는 얘기죠. 그죠?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이 한 자리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하는 유튜버라든지 사실 저도 크리에이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TV 통해서 콘텐츠 만들고 있으니까 저는 저기 뽑힐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저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이제 뭐 이제 그런 거 하겠죠. 캐리가 장난감 친구들 캐리 같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네. 한번 기회가 되면 참가를 해보고 싶네요. 구경이나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 세계 유명한 유튜버들이 모일 것 같아서. 다음 뉴스는요. 네. 요즘 제가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좀 많이 못하고 있죠. 그죠? 암호화폐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과 사용 시간과 실행 횟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부 규제, 그 규제들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암호화폐 관련 어플 사용자가 200만 명까지 갔다가 그 기점을 지나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용 시간과 실행 횟수 1월 일주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어플 분석 업체인 YG앱에서 작년 10월 30일부터 쭉 분석하는 거고요. 줄어들고 있는 게 그래프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기점을 통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한 표 감사합니다. 연합팬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뉴스를 좀 몇 가지 뉴스를 볼게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위해서 SOS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누가? 중소기업 옴부드만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네. SOS 터크는 중소기업 옴부드만, 중진공이 함께 중소기업의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합동 간담회고요. 8개 지역에서 이제 주력사람을 선정하고 부산 지역부터 매월 관련 현장을 진단하고 맞춤형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기부가 이제 뭔가 민간 주도로 이제 기업 생태계를 바꾸려고 하니까 이제 각종 관련 기관들이 다 이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제 아이가 지금 밖에 놀고 있어요. 네,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제가 치킨을 줬거든요. 치킨 먹고 있어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기사가 또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보고 싶어요. 원하세요? 진영아! 진영아! 잠깐만. 진영이 보고 싶대. 잠깐만 와봐봐. 네, 아빠 방송 보고 싶대. 네, 아이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제 아들이에요. 저랑 똑같이 생겼죠? 웃어가 귀여워요? 예. 블루베리 믹스 줄까? 똑같이 닮았죠? 제 아들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별풍선 11개. 예. 11개는 제 아들에게 나중에 선물하겠습니다. 지금 뉴스는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불평등이 점점 심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뭐 굳이 뉴스를 발표하지 않아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의 불평등이 너무 크다는 건 알고 계신데 그게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회사 규모만을 이유로 벌어지는 임금 격차가 33%에 가까운 거고요. 예. 이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대기업만 가려고 애를 쓰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려고 안 하겠죠. 그죠? 일자리 창출하는 것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들도 일하는 분들도 좀 임금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로 정부에서 노력해야 할 문제가 같습니다. 좀 중소기업에서 일해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격차 좀 줄이는 것들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소개할 마지막 뉴스는 아직도 남았고 다음 뉴스는 다음 주부터 설 연휴잖아요. 그죠? 설 연휴 자금 조달이 힘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16조 원을 지원합니다. 누가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중소기업에게 11조 5천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을 상인에게 50억의 구매 대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 카드 결제 대금 3조 4천억 원을 조기 지급하는 등 금융분야 민생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지난 2월 6일 날이요. 그래서 이제 그 설 연휴에 돈이 없어서 힘든 그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한테 지원합니다. 우리 연합회님도 자영업자잖아요, 그죠? 근데 워낙 사업이 잘 되니까 굳이 이런 거 필요 없지, 그죠? 카드 결제 대금은 조기에 지급한다고 하니까요, 소상공인 카드 결제. 네. 나는 카드 사용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에 들어오는 자금을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지급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렇고요. 네. 중진공이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을 접수합니다. 역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기부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6월 1일 날 발표했고요.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서 사업화 유망기술 보유하는 기업들을 선발하고 선발 기업의 사업화 기획을 돕습니다. 사업 유형을 시장 검증형, 시장 친화형 개선 등 두 가지로 나눠서 지원하고 추가 연기 지원 사업을 제공합니다. 네. 정부 R&D 성공 판정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특허를 등록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단 신청할 때 해당 기술이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이어야 합니다. 기업들 한 개의 기술 사업화 추진과제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그 선정이 되면 네, 여러 가지 이제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다음 소식은 샤표 소식입니다. 네. 2018년 2월 호텔 정치자금 평생교육원 2월 특별 세미나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미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죠? 2월 22일 날 기자교육이 있고요. 제가 하는 강의는 2월 21일 날 있습니다. SNS 마케팅 강의. 언제까지 이 강의를 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강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소식은요. 협회 사업입니다. 네. 그 2018년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념장기 출원 특허 부상 이전. 재밌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기술사업화를 위해서는 특허가 있어야 하는데 특허를 이제 직접 출하기 연합회님이 원래 궁금했던 거잖아요. 저희 협회가 가지고 있는 개념 단계 출원 특허를 국장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이 특허를 이제 출원 특허 이전 받으시면 뭐 융자를 받을 때나 벤처 확인을 받을 때나 뭐 R&D 사업을 할 때 많은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 갖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분야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참가해 보시고요. 매월 1일부터 선착순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은요. 중소기업의 홍보, 마케팅 역량을 무상으로 진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좋은 제품과 좋은 서비스를 만들었어도 홍보를 못해서, 알리지 못해서 사업이 이제 그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에 강화하면 되는지를 역량을 진단을 저희가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상이 공짜로 아니지, 공짜로. 네.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저희와 제휴가 되어 있는 전문 업체가 지금 직접 진단해드리고 제안까지 해드립니다.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제 트렌드 왓슨이고요. 오늘은 중국 소식보다 한국 소식 많이 얘기했죠. 그죠? 업데이트 굉장히 많이 되네요. 그죠? 네. 다음 순서는요. 네. 스타트업 기업을 이제 스타트업 기업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곳일까요? 짜잔. 오, 굉장히 미녀분의 사진이 나옵니다. 오늘 소개할 회사는 게임할 때 음악 나오는데 그 게임 음악을 클래식으로 풀어내는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플레이텍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대표님이시고요.
이분이 플래직의 대표님이시기도 한데, 실제로는 지휘자시죠. 여성 지휘를 하고, 현재 지휘를 하고 있는 지휘자시고, 네. 여기 진솔이라는 이름이 진솔. 네, 여성 지휘자 겸 미술 감독이시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게임 음악 스타트업 기업인 스플래직을 만든 지가 1년 됐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게임 음악에 클래식을 접목한 회사고요. 클래식을 대중화를 위해서 게임 음악을 접근을 하는 굉장히 재밌는 회사입니다.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의 마나임 국립음악대학교를 졸업했고요. 대구 MBC 교향악단의 전임 지휘자였고, 다양한 오케스트라의 객원 지휘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 음악이 정식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때 이때 플래직이 관여해서 편곡을 하거나 선율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래직 소속의 그 미디어 작가와 대학원 석사 전공 출신의 다른 동료가 담당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음악이 굉장히 웅장한 음악들이 있어요. 웅장한 음악이. 그래서 e스포츠 경연 대회, 게임 대회 같은 거 하는 데서 무대 배경음악으로 연주해달라는 경우도 있어서 게임 음악을 오케스트라로 연주해주는 것도 계속 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웅장한 느낌의 게임 음악을 만드는데 독보적인 매김하고 있는 플래직이라는 회사입니다. 사실 대표님이 예뻐서 제가 선정했어요. 혼자서 예쁘잖아요. 그죠? 직접 뵌 게 아니어서, 예. 다음 소식은요. 예. 오늘 소개할 회사는 어떤 제품일까요?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기발한 해외 아이디어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산화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소위? 원더걸스 소위? 원더걸스 너무 옛날인가? 예.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짜잔! 피자 배달 로봇입니다. 두루. 피자 배달 로봇 두루고요. 눈썰미가 있는 분은 저 로봇에 붙어 있는 마크, 어디 건지 아시겠어요? 피자 배달 로봇 드론이 아니고 두루라는 거고요. 예. 도미노 피자입니다. 예. 도미노 피자가 만드는 도미노 피자에서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위에 부분이 이제 피자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요 가운데 부분이 음료수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피자와 시원한 음료를 따로 분류해서 넣을 수 있는 피자 배달 로봇이고요. 도미노가 만든 겁니다. 도미노.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배달 로봇은 드론이 제일 좋죠. 드론이 제일 좋은데, 이 이제 피자 같은 경우는 뜨거운 피자와 차가운 음료를 같이 배달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도미노에서 이제 누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든 겁니다. 이런 도미노스 로보틱스 유닛이라고 해서 줄임말이죠. 그죠? 마라톤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만든 거고요. 원래는 이제 군사 등급의 로봇을 개발해가지고 개량을 해서 만든 거고요. GPS가 내장돼서 자전거 도로와 보도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진 않죠. 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니까. 이제 엘리베이터까지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집 근처에서 이제 집 근처에서 전멸등을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계속 이제 근처에서 이제 대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걸 딱 처음 봤을 때 걱정했던 게 뭐냐면, 저 아무나 피자 끓여가면 어떡하지? 아무나 저걸 그냥 피자 있는 걸 끓여가면 어떡하지 했는데, 이게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잠금 장치가 있어서 비밀번호를 눌러주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했을 때 이제 배달하면서 받았던 비밀번호를 눌러야지만 열리기 때문에 중간에 피자나 음료를 누가 빼가지 않도록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뜨거운 피자와 차가운 음료를 다르게 넣어서 배달할 수 있는 피자 배달 로봇 두루입니다. 네, 재밌는 제품이죠. 그래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짜잔, 다음은요. 저희 큐피닷컴 새로운 제품 올라왔습니다. 냉온 미니 찜질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네, 큐피닷컴 새로 올라온 냉온 미니 찜질팩입니다. 찜질팩입니다. 이렇게 색의 찜질팩이 있고요.
따뜻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는 그 찜질팩입니다. 네. 냉찜질과 온찜질을 같이 할 수 있는 찜질팩이고요. 슈피닷컴에 올라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문하실 때는 항상 배송 메시지 안에 꼭 BJ 뭉치 추천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요, 추천 과제입니다. 네. 온 찜질하려면, 예, 전변이 넣으시면 되겠죠. 오늘의 첫 번째 추천 과제는요, 네, 2018년도 1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수출기업 기술개발 과제입니다. 수출기술 기업, 그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과제고요.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한 번이라도 10억 이상의 수출 경력이, 그러니까 100만 불, 100만에서 수출을 해본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네, 매니저님, 이게 얼마 주는 거지? 이게 2년간 6억이던가요? 예, 이렇게 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한테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일날, 그러니까 다음 주 10일날 마감이네요. 2년에 6억 주는 거 맞네요. 예. 요즘 과제 너무 많아 헷갈렸어요. 지금. 다음 추천 과제는요, 예, 청년 창업 사관학교 창업자 모집합니다. 우리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예. 이제 그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그 아까 그 제주도에서 했던 모집한 것처럼 예비 창업자나 창업한 지 3년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멘토링도 받고 자금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제 기회고요. 새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청년이라고 하면은 39세, 만 39세. 대표님은 당연히 청년. 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40살까지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작할 수 있고요. 예, 그 이제 이쪽으로 출근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65세까지가 청년을 유엔에서 65세까지 청년을 인정한 것 같아요. 수상 과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유망 과제하고 청년 창업사관학교 모집 공고를 말씀드렸고요.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 계단 올라서기. 네. 제가 복사를 잘못했어요. 연합회는 유튜브에 있죠? 됐어요. 그죠? 없앴습니다. 네. 복사가 두 번 됐습니다. 오늘 생각해보기. 오늘의 글은 제목은 권한입니다. 권한.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권한은 내부에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행사하는 것이고 그 권한은 이미 부여받은 지 오래입니다. 권한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권한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라는 한 계단 올라서기라는 정신을 카페에 있는 글을 오늘 소개했습니다. 권한, 네. 진정한 권한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자, 오늘 방송 준비하는 순서 여기까지인데요. 저기 늦게 들어오신 분 계시니까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음 주는 아마 설날 연휴라서 방송을 못 할 것 같고요. 그죠? 설날 연휴 방송 봐주실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서 그 다음 주에 하는 방송을 그 다음 주 방송에는 제가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피커폰으로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독고이님 감사합니다. BJ 뭉치와 전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 전화번호를 저한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제 전화번호 010-9621-2102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전화번호 공개를 하고 싶지 않고 통화를 해보고 싶다고 하신 분은 카톡 아이디 몽치라는 아이디 MONGCHI라는 제 아이디 검색하셔가지고 저 친구 등록하시고
갑자기 연결을 하신 걸로 하면 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 날 밤 9시 방송을 하니까 매주 목요일 한 12시까지 카톡으로 방송 중에 전화 연결하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제가 그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방송 중에 연결을 드릴 겁니다. 미리 말씀드려놓고 연결할게요라고 말씀드려놓고 방송 중에 연결해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면 이제 제 방송이나 이제 정치적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제가 저한테 관련된 각종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출연료를 방송 출연료 저 목소리만 나오는 거니까 출연료는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커피 기프티콘 하나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도수 떡볶이 상품권 드릴까요? 그럼 제가 연결되시는 분에 한해서는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신청자가 전혀 없으시면요. 그 주에는 전화 연결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결할 수는 없는데 제가 방송 코너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네. 이게 공지하도록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많이 주고. 연합회님 주신 거 맞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별풍선 잘 받아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네. 설 연휴 아마도 이번 주부터 쉬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카톡 친구 아무 카톡 친구 아무나한테 연락해서 뭘 받아요? 친구 아무나한테 하면은 이상한 애 받아요. 네, 하여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이 마이크를 연결하는 바람에 저 랜 케이블을 지금 뽑고 지금 이제 저기 했는데 저기 랜 케이블 좀 연결해야겠어요. 다음 주에는. 하여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설 연휴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뵐게요. 바이바이.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끊겠습니다. 다섯, 다섯, 사, 삼, 이, 일. 바이바이. 끝. 끝. 끝.